안녕하십니까.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성입니다. 오늘 우리 고구마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첫 번째로 자동사, 타동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있었죠? 그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법조동사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조동사는 양이 좀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갈게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간략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뭐예요?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이 함께 있는 동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사의 뜻이 주어가 뭐뭐 한다가 기본이라고 하면 타동사의 뜻은 목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walk, 걷다라고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도 타동사로 쓰이면 걷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와 우리 저번 단원에 배운 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뭐 appear이나 seem이나 뭐 이런들 look이라든지 look은 타동사로 쓰이는 것도 있구나. 그죠? 그런 용법이죠. appear이라든지 seem이라든지 이런 동사들 또는 rise라든지 lie라든지 이런 짝을 이루는 타동사가 있는 동사들이 시험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했고 타동사 중에서는 뭐 그거의 짝을 이루는 lay라든지 raise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타동사기 때문에 전사가 못 쓰는 뭐 discuss라든지 그죠? 그런 동사들도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도 그냥 엔터를 다음에 enter the building 이렇게 쓰이죠. 그죠? go into가 쓰이고 enter이 쓰이는 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죠. 안으로 들어가다 할 때. 이번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동사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조동사라는 게 화법조동사라는 게 뭐며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오늘 주요한 그 조동사들 쓰임이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1번 갑니다. 연습 문제예요. She raised her hand. 여기 raised고 여기는 rose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raise란 타동사하고 rise란 자동사의 구별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녀는 올렸다 그녀의 손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To screen 이렇게 올린 게 아니네요. To screen her eyes 이렇게 올린 거네요. 그죠? 그녀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from the bright light 뭐로부터 밝은 빛으로부터 눈을 가리기 위해서 손을 올렸다라는 얘기죠. 그죠? 손 하나 올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old man rose slowly from the chair. 그 나이 든 남자가 그죠? rose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어났다는 얘기죠. 천천히 뭐로부터 의자로부터. 타동사는 목적어를 올리는 거고 자동사는 주어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갑니다. How did the problem come about in the first place? He brought about the problem. Come, bring 자동사와 타동사 쌍입니다. come 다음에 about이 나오면 주어가 온다, 주변으로 라는 뜻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가 왔냐, 주변으로 애당초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왔냐라는 얘기는 어떻게 일어났냐는 얘기죠. about을 빼도 큰 문제 없습니다. How did the problem come? 우리나라 말로 이해될 수 있어요. come about은 주변으로 오다라는 뜻에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he brought about the problem. 그는 가져왔다, 주변으로 그 문제를. 문장 보서 이렇게 됩니다. 어순이 바뀐 거예요. brought the problem about 해도 상관없어요. he brought the problem about 하거나 brought about the problem 같은 말이에요. 그는 가져왔다, 주변으로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주변으로 가져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 문제를 일으켰다, 야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거장에 보면 come about이라는 동사는 happen 이렇게 바꿔놓죠. 그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 다음에 brought about, bring about이라는 동사는 또 뭐라고 바꿔놓습니까? bring about이라는 이 수거는 보통 cause, 야기하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죠. 이해됐어요? 시제까지 맞추면 caused가 되겠죠. 저거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아래에 지금 g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인 got이 쓰였습니다. It got Nicole to know him better. I got to know a few people. to know가 똑같네요.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내가 움직였다는 거야. get의 중심에는 움직이다야. 자동사 할 땐 주어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였어. 아는 상태로 움직였죠. 그죠? to know. 몇몇의 사람들을 아는 상태로 움직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위의 문장은 뭐예요? 그것이 움직였어. 니콜을 뭐 하도록?
그를 더 잘 알도록 움직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것이 니콜이 그를 더 잘 알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아는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위에 거는요. 니콜을 움직이죠. 어디로 움직입니까? Know him better 하는 상태로 움직이죠. 이해됐어요? 우선 a few people로 움직이는 거지. to라는 거 봐보세요. to는 원래 전치사 의미일 때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니콜이 그를 더 잘 아는 상태로 향해 가도록 니콜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밑에 거는요. 내가 know a few people 하는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그것이 니콜을 그를 더 잘 알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밑에는요. 나는 몇몇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 to 이하하게 하다. get to 동사 원형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 get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개 강의에 이 get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 강의 지금처럼 이제 움직이다 가지고 모든 get을 설명하는 거를 올려놨으니까 안 보신 분 있다면 반드시 보세요. 알겠어요? 공개 강의에 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에 divide가 나왔어요. divide가 위아래 나왔는데 위에 divide는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타동사, 밑에 divide는 지금 뭐예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동사입니다. 그럼 divide가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나누다고,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나뉘답니다. 이해됐어요? 이건 뭐뭐를 나누다, 이러면 나뉘다야. 우리는 나눠야 한다. 그 비용들을 동등하게 우리 사이에서. 알겠어요? 더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도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cells divide. 세포들은 나누다가 아니라 뭐야? 나뉜다야. 그죠? 세포들은 나뉘고 새로워진다. as part of the human growth process. 그 뭐의 일부로서? 인간 성장 과정의 일부로서. 우리가 보통 일부분 하나의 부분이니까 a part란 말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as a part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as part가 더 많이 쓰여요. 알겠어요? part라는 말 자체가 일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포들은 나뉘고 새로워진다. 일부로서 뭐에? 인간 성장 과정에. 그 다음에 5번 keep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건 저번에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했던 거예요. keep 뒤에 ing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목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선생님은 얘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보어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밑에 있는 문장처럼 S, V, O, C 여기서는 목적어 아니야 보어로 보거든 이렇게. 알겠어? 그녀는 유지시켰다 나를 말하고 있는 상태로 on the phone 전화해서 for half an hour 30분 동안 그녀가 나를 유지시켰대 말하는 상태로 전화해서 30분 동안. 알겠어요? 딱 보니까 그림이 사귄 지 좀 된 이렇게 많이 되진 않은 그죠? 적당히 된 남자 여자인데 내가 남자죠. 그녀가 계속해서 전화를 시켰다는 얘기가 30분 동안. 알겠어요? 못 끊게 한 거지. 뭐 오빠 막 이러면서 못 끊게 하거나 그죠? 잠이 안 와 자장가 불러줘. 막 자장가 불러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있는데 엄마 옆에 지나가다 뭐 이러고 가시고 그죠? 너무 소설 많이 썼네. 보자. She kept me talking on the phone for half an hour. 그녀가 유지시켰다 나를 말하고 있는 상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나니까 얘는 목적격 보이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keep이라는 건 타동사인 게 확실하잖아. 나를 유지시킨 거지. 어떤 상태로? 말하고 있는 상태로. 위에를 보세요. 위에는 목적어만 없고 똑같아요. 주어, 동사. 그러니까 얘를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동사, 타동사의 차이는 목적어 있냐 없냐니까 보어로 보는 게 맞죠. 수긍되지? 그지? 선생님은 이 구조적으로다가 문장을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사전에는 목적으로 나옵니다. 알겠어? 누가 목적에 넣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보어인 게 확실하다. 알겠죠? 그래야지 keep이라는 동사, 자동사, 타동사가 서로 매칭이 되면서 모든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keep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나오거나 keep 다음에 형용사 나와서 자동사일 때 보어 나오는 거랑 구조 똑같잖아. 목적어 있냐 없냐 이 차이잖아. keep from ing, keep 목적 from ing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고. 역시 여러분들 keep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그 공개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그 강의를 꼭 한번 보세요. 그녀는 유지했다 말하는 상태를 이렇기 때문에 아마 를이라고 해석되니까 목적으로 나왔을 텐데 말하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게 보어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녀는 전화로다가 30분 동안 말하는 상태를 유지했다.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나를 유지시켰다. 나를 계속 말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increase라는 동사는 자동사일 땐 주어가 증가하다, 타동사일 때 목적을 증가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increase는 뭐가 됩니까? 자동사니까 주어가 증가했다고요. 밑에는요, 뒤에 the라는 한정사 보니까 이건 타동사인 게 확실하죠, 그죠? 보자, 그들의 성적이 증가했다, 급격히 올해. 알겠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되고, 그죠? 성적은 영어 성적이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꼭 급격히 성장하세요. 그들의 성적은 증가했다, 급격히 올해. 됐죠? 그 다음에 eating rat meat. 여기까지 주어네요. 주어에 쓰이는 동명사절이네. 붉은색 고기 먹는 것은 increase, 증가시킨다. 뭐를? 그 위험성을, 어떤 위험성을?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됐죠? 적당히 드세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에 있는 모든 동사들 다 봐서 자동사하고 타동사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이 2번이죠. 가봅시다. This asymmetry, 이런 비대칭성은 translates into females. 그럼 translate라는 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요. translate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해석하다야. 근데 여긴 자동사니까는 뜻이 뭐가 됩니까? 해석하다가 아니라 뭐가 돼? 해석되다야. 그럼 이런 비대칭성은 해석된다. 뭐로 해석되냐면 이 여성들로 해석된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이걸로 해석된다는 경우는 얘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 영어식 표현이에요. translate into라는 것은 뭐뭐로 해석된다는 직역을 갖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결과적으로 얘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비대칭성이 결과적으로 이런 여성들로다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들이냐면 female 여성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동물 얘기니까 암컷들로 갑시다. 이런 비대칭성은 결과적으로 이 암컷들로 이어지는데 어떤 암컷들이냐면 who won. 이때 won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뒤에 클로스킨이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네요. 누구누구에게 경고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을을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타동사라고 해서 을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가까운 친족에게 경고하는 그런 암컷으로다가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비대칭성이 뭐 함으로써 by emitting alarm calls 경고음을 발산함으로써 while 반면에 males 그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do not emit calls emit 발산하다 뭐뭐를 발산하다는 타동사입니다. 그죠? 뭐를 발산하지 않는다? 경고음을 발산하지 않는다. 이게 emitting도 타동사에서 나오는 해서 동명사라서 따로 분석 안 해놨네요. 그죠? 경고음을 발산하지 않는다. Since 왜냐하면 their dispersal. 이때 their은 누굽니까? 그 수컷들의 이산이라는 건 멀어짐입니다. 뭐로부터의 이산입니까? 그들의 natal areas. 그들이 태어난 지역으로부터의 이산은 means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동사예요. 뭐뭐를 의미하다죠. 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혈족이 typically do not benefit. 여기는 지금 뭐가 빠져 있는 상태냐면 that이라는 접속사 빠져 있는 상태예요. 뭐를 의미하냐면 대절을 의미한다야. 대절의 목적어니까 their blood kin 그들의 혈족이 typically 전형적으로 do not benefit. 이때 benefit은 자동사로 혜택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혜택을 얻다, 이익을 얻다. 뭐로부터? 그러한 경고음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죠? 다시 한번 앞에서 또 쭉 해석해 볼게요. 빠르게. 해석 자체를 반복하는 거 많이 해야 돼. 이런 질문 받았는데 선생님 영어는 그냥 영어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지, 그게 제일 이상적이야.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처음 보는 영어 문장 막 한 30번 읽는다고 갑자기 그게 막 이해되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일단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해석이란 단계를 거치는 게 좋아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반복해서 읽으라고. 다시 갑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해석된다. 뭐로 해석되냐면 해석된다고 해도 이해해야 돼. 이걸로 이어진다. 이런 결과로 나온다. 뭐로다가 해석되냐면 암컷들인데 어떤 암컷들이야? 경고하는 암컷들이지. 가까운 친족에게 모함으로써 그 경고음 발산함으로써 반면에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경고음 발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들의 탄생저로부터의 이산이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들의 혈족이 전형적으로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뭐로부터? 그러한 경고로부터. 됐어요? 그 다음에 there is a fifth dimension. 여기 fifth dimension이라는 이게 명사구가 동사되어 있으니까 이게 목적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목적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어도 아닙니다. there is가 나오면 there는 형식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하고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알겠어요?
진짜 주어야. A fifth dimension. 이게 진짜 주어야. 그 다음에 beyond that which is known to man. 여기부터는 이제 부사어인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됐죠? There is는 무조건 있다예요. 이때 비동사는 이다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여기서는 있다로 쓰이는 거야. There is 있다. 다섯 번째 차원이 beyond that which is known to man. 인간에게 알려진 그것을 넘어서 여기서 그것은 뭐야 그러면 the dimension이 되는 거죠. The dimension which is known to ma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that which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 수 있어요? what이죠. what. beyond what is known to man. 이해됐나요? 다시 갑니다. 있다 다섯 번째 차원이 다섯 번째 차원 우리는 보통 4차원까지 알고 있는데 그죠? 4차원까지 알고 있는데 4차원이 아니라 다섯 번째 차원이 있대요. 여러분 3차원밖에 모르나요?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면적이고 3차원은 부피지. x, y, g. 그죠? 4차원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이 여러 개 있는 게 4차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개인 모르겠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 확인한대요. 근데 여기 다섯 번째 차원이래요. 5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5차원이 있다는 거야. 이따 다섯 번째 차원이 뭐를 넘어서 인간에게 알려진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게 알려진 차원은 뭐야? 4차원이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알려져 있잖아. 다섯 번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It is a dimension. 그것은 이다. 여기는 이다야. 봅시다. 이 비동사의 뜻도 달라진다고. 여기서 아까의 is는 뭐였다고서? 있다, 존재하다의 있다라는 뜻의 자동사였지. 얘는 이다라는 뜻의 자동사여서 얘도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차원이다. 근데 어떤 차원이냐면 as vast as space. 우주 공간만큼 막대하고 됐나요? 우주 공간만큼 막대하고 and as timeless as infinity. 그 timeless는 무한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원만큼 무한한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그것이란 건 그 다섯 번째 차원이죠. 그 다섯 번째 차원은 하나의 차원인데 우주 공간만큼 막대하고 그 다음에 영원만큼 무한하대. 엄청 크고 엄청 오랜 시간이 되는 그 곳이란 얘기네요. 그죠? It is the middle ground between light and shadow. 그것은 중간지대야. 뭐 사이의 중간지대입니까?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사이 중간지대래. 빛하고 그림자 사이에 뭐가 있지? 그죠? 이 양극단 사이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between science and superstition. 여기서 잡아내야 돼. science하고 superstition은 light하고 shadow처럼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과학과 미신 사이에. 그죠? 과학하고 미신 사이에 뭐가 있어요? And it lies. 그리고 그것은 놓여있다. 여기 자동사입니다. lie니까. 자동사로 lies 뜻이 뭐죠? 놓여있다야. 그것은 놓여있다. Between the pit of man's fears and the summit of his knowledge. pit은 구덩이잖아. 반대 개념이야. summit은 정상이잖아. 구덩이는 움푹 패인 제일 바닥이고 그 정상은 제일 높은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냐. 그죠? 인간의 두려움의 구덩이와 그 다음에 이거 인간이죠? 인간의 지식의 정상 사이에 있다. 두려움과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과 지식은 반대 개념인 거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식의 반대는 무지 아닙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읽었던 그 수피 철학 인도 쪽에 있는 철학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려움의 원천이 무엇인가? 무지다. 그죠? 무지다. 그러니까 죽음이 왜 두렵니? 모르니까.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한두 번씩 해보는 여행지라고 하면 나 저번에 갔다 왔었어 죽음. 그러면서 그죠?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음도 한 번이 아니라 한 10번쯤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저번 때 죽음 여행 좀 지겨웠어.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아니까 두렵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누구나 한 번 가는 길이고 간 사람은 얘기를 못 하니까. 그죠? 죽음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두려움의 원천은 무지이고, 그러니까 무지함이 두려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무지의 반대,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지. 알면 두렵지 않은 거지. 그 영어 여러분들 봐봐, 영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보면, 저 외계어 이러면서 두려울 거 아니야. 근데 영어를 친숙하게 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그냥 말이야, 그냥. 알겠어요? 그냥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하는 거랑 큰 차이도 없는 그냥 말일 뿐이야. 알겠어? 지식이 두려움을 없앱니다. 멋있는 얘기네. 괜찮네. 그죠? 빛과 그림자 사이의 지대고, 그죠? 중간지대고, 과학과 미신 사이의 중간지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의 구덩이와 지식의 정상 사이에 놓여있대.
그다음 This is the dimension of imagination. 이것은 상상의 차원이래. 이제 이해된다. 상상의 세계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상의 세계는 5차원인데 상상의 세계는 막대하게 넓고 무한함, 영원하고 그다음에 상상의 세계는 빛과 그림자의 중간지대. 빛과 그림자의 중간이 없잖아요. 상상의 세계라는 얘기야 그게. 그리고 과학과 미신의 중간 세계, 상상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의 구덩이와 그다음에 지식의 그 정상 사이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뭐야? 상상의 세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it is an area. 그것은 하나의 지역인데 이다. which we call the twilight zone. 이때 which we call에서 call은 타동사입니다. call은 어떤 구조로 쓰입니까? call A, B 구조로 쓰이죠. 그죠? call A, B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보어인 거지. 그죠? A를 B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A 자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된 게 which입니다. 우리가 the twilight zone, twilight이 뭐예요? 여명이죠. 여명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여명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twilight zone입니다. 우리가 여명대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이 twilight zone이란 말 다르게 해석하면 중간지대 이런 뜻도 있고요. 결국은 미지의 세계 이런 의미로도 쓰는 말이 twilight zone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twilight zone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네요. 그죠? 동사의 1번에 밑줄가 있네. 가보자. We take it for granted that. Take A for B는 take A for B는 A를 B라고 여기다. 그죠? We take it for 그다음 중간에 뭐 being 같은 게 탈락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인 거야. granted라는 형태 나온 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뭐가 당연한 거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that ER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대요. Film directors, 영화 감독들이 are in the game, 그 게임 속에 있대. 어떤 게임이냐면 재활용의 게임 속에 있다는 것을 당연시한다. 영화 감독들? 재활용 게임하고 있잖아. 당연한 거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dapting novels 다음에 is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 Adapting novels 다음에 is가 나왔잖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절대공식 넘버 1에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의 뜻이 나와요. 똑같은 구조에서. 첫 번째는 동명사절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단수로 볼 수 있고 이거 전체를 복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수로 봤다는 것은 얘가 핵심인 동명사절로 보는 것이고 얘가 복수라는 것은 얘가 핵심인 명사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위에 거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소설을 개작하는 것이지. adapt는 적응시킨다는 얘기인데 소설을 영화에 맞게 적응시키는 걸 개작한다고 하죠. 영화 스크립트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apting novels를 만약에 얘를 핵심으로 보면 개작용 소설입니다. 그죠? 개작용 소설들이란 뜻이 돼. 이 소설은 무슨 용도로 만든 소설이에요? 개작하기 위해서 만든 소설이야. 여러분 새로운 소설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왜 썼냐고요? 영화 스크립트를 개작하려고요. 멍청한 얘기잖아. 아니 영화 스크립트로 개작을 하기 위한 소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스크립트를 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니 왜 귀찮게 소설을 써? 그 다음에 개작하려고. 바보지. 그냥 스크립트를 쓰면 되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개작용 소설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소설을 개작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소설을 개작하는 것이 나와. 따라서 adapting novels는 동명사절이 맞고 그래서 is가 맞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야. 1번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알겠어요? Adapting novels, 소설을 개작하는 것은 is one of the most respectable of movie projects. 영화 프로젝트 중 가장 존경받을 만한 영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While 반면에 a book, 하나의 책인데 the cause itself,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소설화라고 불러. 영화의 소설화라고 부르는 책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영화를 보고 그걸 가지고 소설 만든 책은 is considered barbarous, 야만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영화 만들면 멋있고 영화로 소설 만들면 야만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being a hybrid art as well as the late one. 여기 being부터 one까지 분사구문이네. 분사구문. 그죠? 뭐가지 분사구문이야? 그럼 분사구문 제일 중요한 게 의미상의 주어 찾는 거지. being의 주어가 누굽니까? 필름이에요. 영화예요. 필름 앞으로 빼가지고 필름은 영화는 이 하이브리드는 잡종이라는 얘기죠. 섞여 있는 거야. 합성한 거지. 그러니까 잡종 예술 그럼 좀 그렇다. 그죠? 종합 예술도 좀 그렇다. 합성 예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됐나요?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예술이라는 얘기예요. 이다. 그죠? 뭐뿐만 아니라 late한 one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late라는 것은 원래 늦은이라는 뜻이잖아요. 형용사로 늦은이라는 뜻으로 다 그 서술어 그 is late 이렇게 쓰이잖아. 늦었다. 그죠? he's late 이렇게 그는 늦었다 이렇게 쓰이는 부분인데 늦은 거는 과거의 것이니 아니면 현재에 다가오는 것이니 현재에 다가오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 최신이라는 뜻도 있어. 최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는 뭐야? art예요. 최근의 예술이라는 얘기야. 최근의 예술일 뿐만 아니라 합성 예술이야. 종합적인 예술인. 그죠? 영화는 has always been a dialogue. 항상 대화 속에 있어 왔어. 누구와의 대화 속에 있어 왔냐면 다른 이야기 장르들과의 other 뒤에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다른 이야기 장르들과 함께 another 있으면 틀리겠죠. 저기서는. 왜? 여기 복수니까. other는 on이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틀려요. Movies were first seen as an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er. 영화들은 처음에는 간주되었다. be seen as 몸으로 간주되다. 예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종류의 마술 극장으로서 간주되었습니다. The rectangle of the screen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여기도 또 어렵네요. 여기도 분사구문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사구문이야 여기. 분사구문이에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The rectangle of the screen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안에서 뭡니까? 주어 땡이에요. 그 다음에 corresponding이 동사 땡이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게 그 접속사가 있었다고 하면 the rectangle of the screen corresponded 이렇게 동사로 쓰였을 거야. 이해됐어요? corresponded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이렇게 쓰였을 거라고. 당연히 여기는 이제 부사어로 취급하면 되겠네요. 봅시다. 그 무대의 그 직사각형 모양은 뭐에 상응하는 것이었냐면 correspond to 뭐에 상응하다죠? The proscenium of a stage 무대 앞부분에 상응한다. 그 연극 무대 같은 것도 보면 제일 앞부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 스크린의 그 직사각형하고 상응하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연극 무대 그 앞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그 부분을 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hich appear actors 잘 보세요. 그래서 3번에 위치에 밑줄과 있는데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배우는데 얘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 얘가 아니라 얘를 봐봐. appear은 무슨 동사로 쓰인다? 무조건 무슨 동사로 쓰인다고 했습니까? appear은 자동사로만 쓰인다고 했잖아. 그럼 뒤에 actors라는 제가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지? 잘 봐봐. 일단 appear actors에서 제가 목적어면 여기가 틀린 거 아니야. 얘가 틀린 거 아니야. 제가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밑줄가 있지는 않잖아. 그지? 이 부분 이상하긴 한데 그럼 제 actors는 분명히 목적어일 수는 없다고. 그럼 명사구가 목적어가 아니면 뭐겠어? 명사구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간혹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부사어는 아니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데 그 목적어 아니면은 뭐란 얘기야? 주어나 보어란 얘기야. appear 뒤에 보어는 또 명사구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보어도 아니면 뭐로 봐야 돼 우리가? 얘를 주어로 볼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지? 이런 구조라고 하면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왔어. 도치돼 있는 상태인데 위치라는 것이 뭐가 돼야지 맞습니까? 지금 봐봐. 등장한다 배우들이야. 배우들이 등장한다. 위치는 앞에 있는 스테이지, the proscenium of a stage.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테이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무대에 등장한다는 거 아니야? 무대에. 이해됐어요? 원래 것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which actors appear이 되는데 which가 틀린다는 얘기죠. which가 아니라 뭐가 되지 맞겠습니까? 얘가 on which가 돼야지 맞아. 그 on which는 뭐가 됩니까? 전치사구잖아. 문장성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부사어.
그 무대 위에 등장한다 배우들이 AVS 도치.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디서부터 이게 이상하다는 걸 파악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야. 어피얼이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제가 목적어 아니면 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주어라면 얘 도대체 위치는 뭐가 되냐? 얘 주어 아니다. 얘 주어 안에 뭐 돼야 되느냐? 그 무대에 등장하는 거니까 on which가 돼야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아, 이게 엄청 어려웠던 문제죠. 엄청 어려웠던 문제.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starting in the early silent period. 역시 이거는 분사 구문이니까 주어를 땡겨와야 돼. plays가 주어겠죠. 연극들이 아니네요. 잘 봐봐. 우리 어차피 뒤에 분사구문에서 배울 건데 선생님이 지금 한 방식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을 배운 방식이야. 여러분들은 앞에 이게 분사구문이 나오잖아. 분사구문에서 해야 될 일 미리 할게. 분사구문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분사구문의 주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의 여러분들 100%가 뒤에 있는 주어인 plays가 얘 분사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의 주어를 뒤에 있는 plays라고 잡는다고. 그래서 plays가 시작한다 초기 무성 영화 시절에 라고 해석을 해버릴 텐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분사구문의 주어는 그죠?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야.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어. 가장 흔한 게 주절의 주어고 그 다음이 주절의 바로 앞에 있는 명사구인데 바로 앞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 바로 앞에 명사구 될 수도 있고 앞절이 될 수도 있고 주절이 될 수도 있어. 주절 내용이 분사 구문의 주어가 될 수 있어. 그럼 plays가 아니라 주절 내용이라면 전체 내용 아니야. 알겠어요? 여기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것은 주절 내용이야. 주절 내용. 주절 내용이라는 것은 plays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ilms까지 전체라는 거야. 시작된 게 뭐야? 연극이 정기적으로 영화로 바뀌는 것이야. 연극이 영화로 바뀌는 것이 시작된 게 초기 무성영화 시절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 전체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시간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긴 거 안 하고 싶은데 여기 있기 때문에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다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땡겨올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 읽을 때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어떤 주어가 초기 무성영화 시절에 시작이 되었어. 그럼 그 초기 무성영화가 시작된 주어가 뭐냐면 이 뒤에서 찾으라고 다음에 연극이 정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영화로다가. 바뀐 게 시작된 게 초기 무성영화 시절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but 하지만 filming plays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주어로 쓰이는 전체가 뭐예요? 동명사절이죠. 연극을 영화 찍는 것은 did not encourage 격려하지 못했습니다. 부추기지 못했습니다. The evolution of 뭐의 발전 진화죠. What truly was distinctive about a movie? 영화에 있어서 진정으로 뚜렷한 것, 독특한 것, 특이한 것, 시었던 것의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격려하지 못했다.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콜론 다음에 구체화시키고 있잖아. 콜론은 구체화입니다. 뭘 구체화시키는 거냐면 앞에 있었던 what truly 부터 여기 movie까지 이것이 구체화된 게 이거야. The intervention of the camera. 카메라의 개입이지. 그것의 시각의 이동이 있죠. 카메라가 막 이동하면서 그 움직임을 잡아내는 거. 그죠? 그것이 진짜 영화에서 특이한 건데 영화는 그냥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연극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지. 연극 볼 때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영화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선을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카메라의 개입이라는 게 이 당시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지. 왜? 연극 찍었을 때는 그냥 고정시켜놓고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as a source of plot 원천으로서 뭐해?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대화의 원천으로서 소설은 seemed more suitable. seem의 보어자리니까 more suitable이란 비교급, 형용사의 비교급이 맞죠. suitably라고 쓰면 틀리겠죠, 그죠?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Many early successful cinema. 초기의 영화의 그 많은 성공들은 were adaptations of popular novels. 개작이었습니다. 개작들이었어. 인기 있는 소설들의 개작들이었습니다. 됐죠? 와, 뿌듯하다, 야. 긴 거 했다. 이제부터 오늘 새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화법조동사 1입니다. 화법조동사 1. 일단 화법조동사라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는 몰라도 돼요. 화법조동사 할 때 화법이 선생님 뭐예요? 말하는 법. 그죠? 화법? 그럼 국어에서도 화법이라는 거 배우지 않니? 그지? 화작문이라고 하나? 화작문? 화법? 모르겠네요. 하여튼 문법에서 이 화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화법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화법 조동사라고 하는 게 뭔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이래서 화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화법 조동사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제일 흔한 애들. will, can, may, should 등등등. 어떤 건지 알겠지? 이런 게 화법조동사야. 알겠어요? 이런 게 화법조동사야. 그 화법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이런 동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의미를 첨가시켜줍니다. 두 번째, 문법적 기능합니다. 문법적 기능이라는 것은 부정문이라든지 의문문이라든지 도치될 때 이럴 때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이 두 가지가 화법조동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배우는데 선생님은 조동사라고 하면 이 화법조동사라고 하면 이 화법조동사의 본질이란 게 뭐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됐죠. 화법조동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화법조동사의 본질이 뭐냐? 시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잘 봐봐.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시로 표현을 하죠. 그죠? 실제로 현재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사실의 내용은 뭘로 표현합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일반 동사 또는 비동사를 가지고. 맞죠? 조동사를 가지고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남자잖아. 남자예요. 남자야. 남자라는 것은 그래서 Mr. Yoon is a man 이렇게 표현이 되지. 조동사를 넣어서 선생님 남자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He must be a man. He should be a man. He may be a man. He cannot be a man. 안 됩니다. 조동사는 본질이 뭐야? 사실이 아닌 표현입니다. 뭐가 아닌 표현이라고요? 사실이 아닌 표현이야. 응?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잊지 마. 조동사 사실이 아니야. 잘 봐. 미래는 사실이니? 야, 사실이라는 건 존재했던 거, 존재하는 것만 사실이야. 앞으로 존재할 거는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를 일반 동사의 현재나 과거로 표현하겠냐고. 안 하지. 못 하지. 그러니까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will 생각해보자. will이란 동사는 조동사야. 그럼 착각하시면서 will은 미래를 나타낸다? 아니, will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미래란 뜻이 있을 뿐이야. 알겠어요? 다시 조동사는 절대 화법조동사는 절대 뭘 나타내지 못한다? 사실을 나타내지 못한다. 화법조동사의 본질이 뭐냐? 얘는 사실이 아니다. 알겠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게 화법조동사의 본질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중에 이야기들 다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화법조동사의 특성 볼게요. 화법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동사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can
is he can is 그러니까 뭐 he can 바로 틀리잖아요. 나는 he can is 그러니까 예문이 안 나오네. 어떡하지? 어? 다른 문제 해봅시다. He will comes early. 그는 일찍 올 것이다 할 때 he will comes early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가 돼야 돼? he will come early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화법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다 아는 얘기예요. 이 화법 조동사들의 공통점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화법 조동사는 병렬로 연결되지 않는 하나의 절에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병렬 구조로 연결한다는 거야. 책에는 안 써 있으니까 이 부분 필요하면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 A and B 꼴로다가 will and can이라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절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will 다음에 can이 이렇게 붙어서 동시에 쓰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내죠. be able to. 이해됐어요? will can이 안 되니까 will be able to. will must를 쓸 수 없으니까 must의 대용 형태인 will have to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응? 되셨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야 이것들 다. 기본적인 문법 개념이지만 됐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화법 조동사를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파고들어 보자. 선생님이 수업하는 화법 조동사의 내용은 사전 한번 본 적 있어요? 슈드 같은 거 사전 찾으면 진짜 너무 많아서 읽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 알아야 될 뜻, 시험에 나오는 중요 사항들, 요거 그리고 관용 표현들 요거까지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보다 훨씬 더 쓸모 있고 자주 쓰고 시험에도 나오니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고구마라는 교재가 효율성을 또 추구하는 교재라서 슈드의 뜻이 막 우리나라 말로 막 100가지가 나온다고 100가지를 써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걸로다가 딱 정리할게요. 봅시다. 자,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얘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한마디 하세요. 너 열심히 공부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 황당하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상하잖아. 해야 한다는 건 아닐 때 나온다고. 이거 어디서 잠깐만 봐봐. 지금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should라는 거는 사실에 쓰이는 거야? 사실 아닌 거에 쓰는 거야? 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닌 거야. 알겠어요? should는 여러분들 원래 shall의 과거였었어. 옛날에. shall의 과거였어서 shall의 과거 용법이 있기도 합니다. 흔치가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이 should라는 것이 shall에서 나왔는데 왜 과거형을 쓰면서 나왔냐면 should의 존재 자체가 가정법적인 거야. 그래서 가정법의 본질은 시제거든. 현재를 안 쓰고 과거를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would를 안 쓰고 will을 안 쓰고 would를 쓰는 것처럼 shall을 안 쓰고 should를 써서 가정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그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정에 should라는 게 있어요. 뭐뭐 하다니라는 뜻이 있어. 뭐뭐 하다니 일단 외우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추측은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이걸 잘 몰라요. 추측에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자, 봐. 추측이란 건 사실이 아닌 거거든. 조동사 대부분이 거의 다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알겠어요?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should의 추측 의미는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추측 중에서 제일 강한 거는 의미도 강한 뜻의 must입니다. must가 가장 강한 그 추측의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should예요. 그러니까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일 때도 should보다도 훨씬 강하거든. 그지? 추측했을 때도 must가 훨씬 더 강한 추측이고 should는 그 다음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가 should의 뜻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should가 들어가 있는 표현 보세요. should have be. 잘 들어라. should have be 여러분들은 딱 하나의 뜻만 알고 있어.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는 안 했음. 그죠? 여러분 요 뜻 하나만 알고 있어요. 1번 뜻이야.
근데 2번 뜻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3번 뜻까지도 우리가 should have pp를 잡을 수 있습니다. 2번 뜻은 뭐냐면 확실히 들어가면 뭔지 알겠죠? 추측입니다.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 위에 거는 바로 뭐예요? 유감이라든지 후회 이걸 나타내는 should라고 하면 밑에 거는 바로 뭡니까? 과거의 추측입니다. 과거의 추측.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이거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법 들어보면 이렇게 하잖아. 우슈쿠마 이러면 우스쿠마 이렇게 외우잖아요.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배우잖아.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쓰일 수 있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should have pp 해석하라고 하면 1번 뜻으로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1번 뜻이 아니야. 그 should have pp 뭐야? 뭐뭐 했을 것이다야. 뭐뭐 했을 것이다. 실제는 안 했어요. 1번하고 다른 뜻이야. 나중에 가정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두 가지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고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이거는 뭐냐면 if절 안에 should가 들어가는 경우야. if절 안에 should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의미가 다 특정한 의미가 쓰입니다. 저 보세요. You need me 그럼 어떻게 돼? You need me. You need me.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100% 사실이지. 그지? You should need me 그럼 어떻게 돼? 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거야 라는 추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ou need me, you should need me 하고 내용 자체가 이건 100% 사실이고 이건 100%가 안 되는 추측이라고. 한 60, 70% 되려나요? 그런 추측이라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앞에서 if를 쓰잖아? 그럼 if you need me, if you should need m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if를 쓰게 되면 사실도 반띵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네가 나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필요로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반반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반반처럼 느껴지면서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필요로 한다면 그러니까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이런 뜻이 된다고. 밑에는요. 지금 if you should need me라는 말 자체가 you need me처럼 100%가 아니었잖아. 그걸 또다시 반띵하게 되면 얘는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돼.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 should가. 이해돼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때의 should를 동사로 해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의역하냐면 혹시라도라고 의역하게 되는 거야. 만에 한일, 만에 하나. 보통 만에 하나라고 하면 만 번 중에 한 번이라는 뜻이잖아. 거의 가능성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의미가 should. 그럴 일은 없겠지만. So if you need me, 네가 나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무척 높게 보이고요. If you should need me, 네가 나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무척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런 의미처럼 느낀다고. 이해됐니?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should예요. 이때 should는 혹시라도. 됐나요? 그 다음에 예문 봅시다. You should take a rest. You should take a rest. 너는 휴식을 취해야 해. 그죠? 지금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몸이 상할 것 같아. 그때 하는 말이잖아. 그죠? 당위라고 하죠.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 She should have got the letter this morning. 그녀는 오늘 아침에 확실히 편지를 받았을 거야. 보니까는 배송 완료 뜬다. 이런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배송 완료 뜨니까 아마 받았을 거야 편지.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뭐뭐 했을 것이라는 과거의 추측이죠. 그 다음에 I should have cancelled it quickly. 이거는 추측이 아니잖아. 내가 나에 대해서 추측을 한다면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죠. 그죠? I should have cancelled. 나는 취소했어야 했어. 그것을 빨리 취소했어야 했어. 실제는 취소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위에 거하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도 should have been, 밑에도 should have been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일찍 취소 안 했어. 일찍 취소 안 했는데 했어야 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call me if you should need me. if you need me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if you should need me 가능성이 줄어 보이고 전화해. 네가 혹시라도 날 필요로 한다면 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당위의 should입니다. 당위의 should라는 거는 당위가 뜻이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이 뭐뭐 해야 한다는 should가 중요한 용법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통 어떤 동사들이 쓰인다고 해요?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 명령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 여기 열거되어 있는 advise, ask, command, demand, desire, insist, order, propose, recommend, request, suggest, urge 이런 동사들이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 쓰이고 뒤에 대절을 쓰였을 때 주어가 나오고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일 때 다시 어떤 의미일 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일 때 요 자리에 should 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이 쓰입니다. 흔히 우리는 should 동사원형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고 배우지만 정확히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should가 쓰이는 건 당위에 should가 쓰이는 거고 동사원형이 쓰이는 것은 present subjunctive 가정법 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사원형을 쓰는 것을 가정법 현재라고 써. 이해돼요? 그리고 이 should가 쓰이는 것은 영국식 영어의 특징이고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은 미국식 영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더라고. 논문에서 읽은 건데 여기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은 명령문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명령문에서 뭐뭐 해라. Open the door. You should open the door. 너 문 열어야 돼. You open the door. 문 열어. 이 말이 결국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나 뭐뭐 해라라는 말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명령문에 쓰이는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표현했지만 should가 있으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연히 should가 쓰이는 것이고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은 명령문에 쓰이는 그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야. 알겠어? 그거를 이제 가정법 현재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구조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it is라는 가주어 it에다가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자리에 crucial, desirable,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natural, urgent, vital, a good idea 같은 보어들이 나올 때 뭐 필요하다, 중요하다, 중대하다, 뭐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당연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동사들이 형용사들이 나오고 또는 표현이 나오고 a good idea는 이제 명사고네요 유일하게. 대절이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should 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이 나오면 얘 여기도 역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항상 이것만 나오고 여기 항상 이것만 나와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다시 잘 보셔야 돼.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일 때 이것이 쓰인다. 또는 요것이 쓰였을 때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항상 얘만 쓰인다는 게 아니야. 요 패턴에서 요 자리에 이렇게 쓰이면 해야 한다. 요 패턴에서 요 자리에 이렇게 쓰이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항상 요 자리에 요 형태만 나와야 돼요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십니까? 예문 봅시다. I suggest that. 나는 제안한다 대디하라고. 사실 여러분 suggest 같은 경우에도 제안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말하다라고 퉁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suggest 나오면 말하다라고 그냥 퉁쳐버려요. 나는 대디하라고 말한다. 너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뭐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뭐라고야? 제안이거든. 네가 뭐 해야 돼? 그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제안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이래서 처음에 이게 제안한다는지 아니면 암시한다는지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말한다고 하고 should 동사원형 나오나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그냥 이해됩니다. 그래서 suggest 나오면 그냥 말한다라고 퉁치세요. 그 다음에 it is natural that. 그건 당연하다. 뭐가? 그가 반대해야 한다. 그 행사에. 그가 그 행사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됐나요? 참고. 잘 봐. 다시
조동사의 본질이 뭐라고? 사실이 아닌 거라고. 그럼 should 동사원형은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잖아. 실제 일어난 일, 사실. 그죠? 또는 실제 일어난 일이라든지 실제 일어나는 일. 여기 일어난만 나오는데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야. 실제 일어난 일, 과거나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은 당위의 should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 He insisted that. 그는 주장해서 그가 나의 할머니를 지난밤에 봤다고 주장했어. 여기 saw라는 과거형이 쓰이거나 또는 had seen이 쓰여도 돼요. had seen. 봤다고 할 때. 알겠어? 둘 다 가능합니다. 내 할머니를 지난밤에 봤다고 주장했어. 그럼 이거 실제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뭘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should 동사원형 이런 거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조동사 쓸 수가 없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natural that. 대대한 당연하다. 와이어리스한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이 더 느리다는 거. 무선 램보다 더 느리다는 건 당연하다. 요즘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LTE가 더 빠른 느낌인데. 보자. 그것은 당연하다. 뭐가 무선 인터넷이 무선 램보다 더 느리다는 것은 사실이잖아. 사실일 때는 should 동사원형을 쓰이면 틀린다고. 이해되세요? 잘 봐라. 이제 좀 엄청 깊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못 다루는 얘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컨텐츠의 품질을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야. 보자. It is essential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essential. 똑같아. 대디하는 뭐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He be told immediately. 그가 즉각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지. 어떤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he be told잖아. 그럼 he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이걸 뭐라고 해요? mandative and subjunctive. 그 당위의 의미를 갖는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동사 원형 쓰는 거를. 두 번째, he should be told immediately. should be told. 이 should 쓰는 것을 mandative should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당위의 should를 썼다고. 그럼 얘도 뭐뭐 해야 한다고? 얘도 뭐뭐 해야 한다야. 알겠어? 세 번째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기 시작한 거야. It is essential that he is told immediately. 이렇게 쓰이게 되면 여기 is가 쓰였잖아요. 여기 is가 쓰였지만 사실을 표현하는 것처럼 is가 쓰였지만 여기 이게 사실이 아니라 covert and mandative, 암묵적 강제. 그러니까 현재를 썼지만 묵시적으로, 그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묵시적으로 속에 감춰진 의미는 강제,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잘 봐봐. 그럼 이게 아까 뭐 요구주장 제한 명령동사의 대절 나왔을 때 사실은 무조건 과거라든지 뭐 과거 완료도 사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과거나 과거 완료라든지 아니면 과거 완료도 과거 일종이니까 과거라든지 현재 시를 써가지고 실제 존재하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일 때는 should 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을 쓰지만 그냥 일반적인 동사의 원래 시제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암묵적 강제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뭐? 이거 사실 나와야 돼? 아니면은 강제, 즉 강제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 사실하고 강제를 묻는 문제가. 알겠어?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죠? 이렇게 보지 말자. 다시. 이렇게 보자, 이렇게. 잘 봐. 만약에 동사 원형과 동사의 현재를 뭐가 맞냐는 묻는 문제를 내잖아. 그지? 그럼 동사 원형 또 should 동사 원형 이거잖아. should 동사 원형. 이게 빠진 거로 이 둘 중에 뭐냐고 했을 때 이 현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내용일 수도 있고 암묵적 강제일 수도 있다고.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얘는 무조건 무슨 의미밖에 못 갖는 거야. 얘는
강제밖에 못 갖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도 강제될 수 있잖아. 강제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어? 뭐에서 나와야 된다고? 사실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면 이 문제 한번 다뤄진 적 있는데 그때는 현재하고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때는 동사 원형하고 헤드 PP였나? 슈드 동사 원형 헤드 PP 뭐 이거 썼을 거예요. 마찬가지야. 헤드 PP는 과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을 나타내는 헤드 PP가 정답이었지 슈드 동사 원형이 정답일 수는 없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쪽이 암묵적 강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컨텐츠가 잘못되면 동사 원형하고 현재 중에서 동사 원형이 정답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이 암묵적 강제라는 걸 모르고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문제 자체가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법 문제가 어법이 틀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야. 이 부분 이해를 못해도 상관은 없어, 여러분들이. 상관은 없는데 한쪽 방향으로 밖에 문제는 출제될 수가 없어.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여가지고 하면서 좀 주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애슈드 갑니다. 추정 애슈드. 추정 애슈드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단이야. 아까 하단이 배웠죠? 잘 봐봐. 조동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 문장 바로 봐봐. He should utter이잖아. He utters such lies. 그러면 어떻게 돼? utters가 쓰이면 만약 should utter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utters였다고 생각해봐. 그러한 거짓말을 바로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사실 아니야. 알겠어? should utters가 쓰이면 사실인데 여기 보면 should utter 쓰였잖아. 그럼 should utter 쓰이면 이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럼 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야? 못 믿겠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때 should를 써주는 거야. 이해됐어? 사실이 아니다는 이 본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가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놀랍다. 우리나라 말로 하다니를 넣으면 조금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하다니라고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뉘앙스만 느끼시면 돼. 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놀라워.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가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놀라워.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서? 이건 언제 나와? 놀랍잖아. surprising, surprised, annoyed, funny, pity 이런 말하고 쓰일 때 황당한데? 유감이야. 근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유감인데 이게 못 믿겠어. 이런 이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should를 쓴다고. 이해되죠? 영어는 이해해야 돼. 무조건 외우면 안 돼. 봅시다. must 갑니다. must 빨리 가자.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엄청 센 말이야, must는.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 should보다 훨씬. should는 그냥 제한 정도이면 그러니까 should라는 것이 한 60-70%라고 하면 must는 한 90% 때려박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에 근접하는 정도의 추측은 몸함에 틀림없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추측을 must be라고 해서 가르치거든. 야, 그럼 you must be quiet. 너 조용히 안 하면 큰일 나라고 할 때 이 must가 추측이니? 너는 조용함에 틀림없어. 이 뜻이야? 말이 안 되잖아. 비동사가 쓰여야 추측이 아니에요. 의무에도 비동사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추측에도 비동사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의무에도 일반 동사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추측에도 일반 동사 쓰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미 수능 기출 문제 같은 데서도 must warm ice to라는 문제가 나왔어서 얼음도 또한 따뜻하게 하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warm이라는 일반 동사가 must 뒤에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must be라고 외우지 말라고. I must get some sleep. 나는 좀 잠을 자야 해. This sculpture. 이 조형물은 must be centuries old. 수백 년 되었음에 틀림없다. 됐나요? 선생님 must be잖아. 아니 이게 그냥 비동사 쓰였을 뿐이라고. 알겠어? 추측에 must be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must have pp는 과거의 추측입니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것도 왜 must have pp로 외우니? must have been으로 외워야지. 추측이 be만 쓰이면. 그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죠.
The letter must have gone astray. Go astray는 길을 잃다는 뜻이에요. 그 편지는 길을 잃었음에 틀림없어요. In the post, 우체국에서. 됐나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오늘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하고 갑시다. 조동사의 본질보다 뭐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알겠어요? 화법 조동사 뒤에는 뭐가 쓰여야 되나? 동사 원형이 쓰인다. 하나의 자리에 화법 조동사 몇 개 쓴다? 하나 쓴다. 그래서 will, must가 안 되니까 뭘 쓴다? will have to. will, can이 안 되니까 뭘 쓴다? will be able to를 써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should의 용법 봅시다. should는 당위의 should,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추측의 should,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if절의 should, 뭐라고 해석합니까? 혹시라도. 그 다음에 추정의 should, 뭐뭐 하다니, 믿을 수 없다. 다 뭐가 아닌 것들이야? 사실이 아닌 것들이지.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감이나 후에 나타낼 때 뭐뭐 했어 했는데 못했다. 두 번째, 확실히 뭐뭐 했을 것이다. 추측이죠. 세 번째, 가정법에서는 그냥 뭐뭐 했을 것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구주장 제한 명령 동사 쓰일 때 또는 뭐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형용사 쓰일 때 대절에서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면 당위의 should가 쓰였다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그냥 동사 원형이 쓰이면 이거는 이제 subjunctive 가정법으로서 뭐뭐 해야 한다 명령문처럼 그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covert mandative라는 게 현재가 쓰이거나 뭐 과거가 쓰여도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사실의 경우는 절대로 뭘 못 쓴다? 조동사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났죠? 그 다음에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그 다음에 뭐뭐 하면 틀림없다는 추측에 쓰인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알겠죠? 네,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숙제는 연습 문제 다시 5번 더 풀어보시고 화법 조동사 배운 개념 5번 반복하시고요. 사전에서 should의 용법을 읽어보세요. should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쭉 읽어봐. 그 다음에 다른 교재에서 should가 쓰인 문장 2개 찾아보고 용법 한번 구별해 보시는 것이 이번에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화법 조동사 첫 번째 개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